자, 달고 리딩 파워 유형 완성 시작하겠습니다. 15강입니다. 15강 바로 진행할게요. 자, a soldier in one of the Prussian regiments 입니다. 자, 한 군인이 있었는데 프러시아의 연대예요. 프러시아 연대. 연대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부대 단위를 보통 얘기할 때 뭐 소대, 중대, 분대, 소대, 중대, 뭐 대대, 연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얘기하는 건데, 자, 프러시아 연대의 한 지역에 속해져 있는 한 군인이 시계를 가지고 있었대요. 시계줄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 시계줄이 어떤 시계줄이냐? 오브 위치가 지금 여기 딱 들어갔는데 얘 어차피 관계대명사라서 따로 어떻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he was very proud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가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한 시계가 있었답니다. 자, because he could not afford. 그는요, could not afford the watch. 시계를 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시계는 없는 거고 시계 줄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계를 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used to wear. 자, used 뒤에 동사원형 들어갔으니까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 하곤 했다. 총알을 착용하곤 했대요. 이 총알이 어디에 붙어 있도록? 그 체인에 남겨져 있는 끝에. 그래서 뭐 매여져 있지 않은 이 끝자락에다가 총알을 이렇게 매놓고 있었대요. 어느 날 프레드릭 더 그레이트한데, 보통 이 great란 말은 보통 대왕이라는 말을 할 때 이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프레드릭 대왕이 noticed, 알아차렸어요. 이 호기심 있는 장신구를 알아차렸답니다. 뭔가 좀 특이한 장신구를 보고, 그런 다음에 콤마 찍고 deciding인데 여기서 이제 좀 끊을게요. 요건 지금 일종의 분사구문인데, deciding to have some fun with the man, 그 남자와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약간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결정하면서 took out his own 갑니다. 그의 소유하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박혀져 있는 시계를 took out, 꺼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왕이 그 병사가 시계줄만 이렇게 차여져 있으니까 봐라 나는 시계 있지롱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나 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볼게요. 자, my watch tells me that, 내 시계는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that it is 5 o'clock, 5시라고 라고 이 왕이 말을 했답니다. What time does yours tell? 한데 what time does? 네 것은 몇 시라고 말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너의 것이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병사의 시계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replied soldier, 이 군인이 대답을 합니다. My watch does not tell me the hour. tell me the hour. 제 시계는 저에게 그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But 그렇지만 tells me, 저에게 이 말은 하고 있죠. 매 순간을 말하고 있대요. 매 순간. 무슨 매 순간? It is, 매 순간을 말하고 있는데 뭘 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매 순간 나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대요. 그럼 뭘요? It is my duty to die for your majesty. 전하를 위해서 죽을 의무가 나의 의무, 그러니까 죽는 것이 나의 의무라 하는 그런 것들은 매 순간마다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제가 시간은 몰라요. 근데 당신을 위해서 죽을 준비는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래도 왕 입장에서는 뭔가 감동을 받았겠지. 그래서 뭐라 합니까? pleased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거 스토리이기 때문에 좀 뭐 심경 변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너무 쉬워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왕의 심경 변화를 얘기한다 하면 당연히 첫 번째 큐리어스하고 그 다음에 뒤에 밑에는 뭐예요? 플리즈드가 되거든요. 근데도 만약에 궁금해한다 하면은 궁금해하는이란 말에 대해서 따로 뭐 얘기하진 않을 거고 그냥 심경이라고 얘기한다 하면 impressed 정도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자, 그래서 프레드릭은요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대요. 그의 응답에 감동을 받았대. so가 들어갔고 대시 들어갔어. 그럼 어쩌란 얘기냐? He handed his own watch. 그가 갖고 있는 시계를 뭐예요? hand over, 건네주었대요. 누구에게? 그 남자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take this, 이것을 가져가거라. 그래서 너는 may be able to tell the hour also, 또한 그 시간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야. 이제 네가 이 시계 가져가면 내가 네한테 몇 시냐고 물어봤을 때 네가 시간 얘기해 줄 거잖아.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글 내용 자체는 별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좀 위로 올라가서 보면 이건 내가 매번 이 지문을 할 때마다 많이 예상했던 문제가 지칭추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왕하고 지금 이 병사가 나오니까
뭐 he도 여기에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더 soldier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대화상에서 나와 너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나오는 문제라면은 지칭 추론 그거 아니면은 심경 왕이 느끼는 심경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Frederick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handed over to the man까지 여기 들어가는 이 문장 있잖아요. 서술형 영작으로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되게 간단한 거 이런 거 있잖아. It is my duty to die for your majesty. 요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출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나온다 하면은 되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문제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for most of the story of our species. 우리 종들 하면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이건 인간이겠죠. 인간의 역사 대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이에요. 인간 역사 대부분에 있어서 in most parts of the world. 세상의 대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계 그 대부분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즉 인간 역사 대부분에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has been a collective act, 그러니까 집단적인 행동이 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in ancient Asia, 고대 아시아에서는 그 관행, 즉 목욕하는 것이 was a religious ritual하죠. 종교적인 의식이었답니다. believe들은 과거 분사니까 뭐라고 믿어진이에요. 뒤에 to 바로 들어가면 이거 pp입니다. 그래서 to have medical benefits, 의학적인 이점을 가지는 것으로 믿어진 종교적인 의식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이점이 뭐와 관련된 것이냐? Related to the purification of the soul and body. 정신과 신체의 purification, 정화와 관련된 것. 그래서 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은 보통 몸이 아플 때 뭐를 많이 하냐면은 사우나 가가지고 탕에 담그고 가면서 피로가 싹 풀린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아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는 이 목욕이라고 하는 것들이 all associated, 연관되어진대요. 뭐와 연관되어진다? self-expression, song, dance and spor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나 노래나 춤이나 아니면은 스포츠와 연관이 되어졌대요. 자, while 다음에 뒤에 지금 뭐가 나와요? 로마가 나오죠. 그럼 반면에 로마에서는 they served, 그러한 목욕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를 줬더라? 커뮤니티 센터로서 제공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커뮤니티 센터가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집단의 중심지 아니면 어떤 소속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 흔히 말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동체 센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거? 먹을 장소, 운동할 장소, 책 읽을 장소,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토론을 할 장소, 그러니까 정치를 논하는 그런 장소였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이야 그런 거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목욕탕을 딱 우리나라 목욕탕 기준이에요. 목욕탕을 딱 가면은 거기에 먹는 음식들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달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운동한다 해가지고 약간 헬스기구 쪼매씩 있어요. 그리고 책들도 약간 조금 꽂아놓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TV 보고 정치 뉴스 나오면은 꼭 거기서 정치적 담론을 펼치시는 아저씨들이 꼭 계십니다. 남탕 기준입니다. 여탕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지만 이런 communal bathing is rare in the modern world 합니다. 요 문장이 살짝 이제 뭐가 예상이 되냐면은 문장 집어넣기 예상이 조금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집단 목욕은 이제 드물어요. 현대 세계에서는요. 자, while there are places where it remains an important part of social life in Japan, Sweden, and Turkey, for example. 자, 이런 장소가 있기는 합니다. 무슨 장소? 그것이 아직까지도 유지되어지는, 뭘로 유지되어지는? 중요한 사교적인 삶의 어떤 부분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그런 어떤 유지되는 어떤 장소가 있긴 한데요. 그 예시가 바로 일본, 스웨덴, 터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for those living in major cities, 주요 도시들에서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어디에서? 영어권 국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뭐라는 거냐? 그 흔히 말해서 영어권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관행이 사실상 어떻게 되어졌대요? 사실상 멸종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죠.
아무래도 개인 문화에서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목욕탕이 좀 있기는 있어도 사람들은 집에서 다 샤워하고 뭐 때 밀고 그렇게 많이 하지 굳이 목욕탕까지 가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집에서도 때까지 밀지는 않죠. 그죠? 옛날에 많이 그랬지만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공동 목욕탕에 이클립스하는 단어 이거 역시 사라진 겁니다. 요것도 빈칸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 목욕의 이러한 소실은 바로 뭐다? 한 가지 증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넓은 세계적인 변형의 한 가지 증상이래요. 증상한다고 뭐 아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징후, 하나의 어떤 모습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way from ritualistic 그러니까 뭐로부터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건데 의식적인 사회에서 광대한 도시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From A to B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아까 말했던 그 제사적인 사회 그러니까 제2적인 사회 하는 거는 뭐 제사를 의식하는 뭐 이런 사회 이걸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거대한 어떤 대도시 도회적인 대도시로 넘어간대요. 무엇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는 by loose networks of private individuals 사적인 개인들의 어떤 느슨한 망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는 대도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도 약간 조금 별표를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얘는 빈칸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loose라는 단어가 어휘 변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됐습니까? 느슨하냐 빽빽하냐 거기에 따른 차이점 됐죠? 자 그래서 공중목욕에 관련된 예전의 역사와 그 다음에 오늘날의 공중목욕의 어떤 형태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미오틱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해석하면 기호학입니다. 기호학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의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시의 이론 즉 기호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simply put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의 어떤 기호라고 하는 것은 is something 어떤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어떤 것이냐 뭐 그 뭔가 다른 것들을 대표하는 something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호학은 말 그대로 기호를 보여주는 어떤 학문을 기호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바로 예시가 있습니다. Look out of the window and find a tree. 그러니까 창밖을 보시고 나무를 하나 찾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there are all sorts of signs for that thing you are looking at. 당신이 보고 있는 그 것에 대한 모든 종류의 기호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that thing 하는 건 아까 말했던 나무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one of them. 그러한 어떤 표시들 중에 하나는 바로 the word tree itself. 단어 tree라는 단어 그 자체입니다. 즉, 4개의 철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페이지에 뭐라고? TREE 요게 첫 번째 기호예요. 됐죠? 그럼 문자적 기호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호는 이런 겁니다. The spoken word 말로 전해지는 단어인 tre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끊어서 TREE 이렇게 얘기했고 얘는 그냥 말로 전하면 TREE 안 그러죠. 합쳐가지고 tree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두 번째 기호. 그럼 음성적 기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뭐예요? 나무에 대한 그림. 그러면은 뭐예요? 그림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것도 이제 기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 little plastic toy tree. 자, 작은 장난감 나무도 또한 기호가 됩니다. 뭐에 대한? 나무에 대한. 그 다음에 여기서 yes은 그러나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냥 뭐 덧붙여서 이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신호는 바로 몸짓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were playing crazy 자 그러면 뭐를 하고 있는 거? 몸짓 놀이를 하고 있고 stood straight with your legs together 당신의 다리를 함께 이렇게 똑바로 세워요. 지금 다리 안 보이지만 다리 세운 겁니다. 자 그리고 당신의 팔을 펼쳐요. 펼치는데 V자 형태로 펼쳐요. 당신 머리 위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팀이 might guess 추측할지도 모릅니다. 뭐를? You were representing a tree. 당신이 나무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추측할지도 모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아까 말했던 뭐 장난감도 기호, 몸짓도 기호, 음성도 기호, 그림도 기호, 철자도 기호 다 기호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signs take the form, words, images, sound, gesture, objects, even ideas. 자, 기호라고 하는 것은 가져갑니다. 그 형태를, 즉
단어나 이미지나 소리나 몸짓이나 물체들을 가지고 심지어는 생각들도 가져간대요. 중간에 짝대기 들어갔죠? 그럼 그 생각이 뭔데? 나무라는 생각인데 generated in your head 당신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 나무라는 생각인 거예요. 뭐 함으로써? By looking out of the window. 자, 그래서 창밖을 바라보게 되는 창밖을 바라봄으로써 당신의 머릿속에 생성되어지는 나무라는 그 생각이 is also a sign 또한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나무라는 이미지도 하나의 기호가 된다 이런 얘기죠. But 그렇지만 비록 거의 모든 것이 has the potential to be a sign 그 기호가 되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it can only function 그것은 오직 기능할 수 있습니다. 기호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뭐가 된다면 마지막 거 별 붙이세요. 기호로서 그것이 interpreted 해석이 되어진다면 그게 기호로 작용된다 이런 얘기죠. 자, 내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몸짓 이렇게 보여줘. 이거 뭐게? 하면 나무 이러면은 이제 나무라고 해석됐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만은 내가 이거 뭐게? 하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무슨 뭐 돌고래 팔 뻗는 거요. 익혀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그걸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을 무조건 기능으로 여긴다. 즉 기호로서 여긴다. 그게 바로 기호학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호학은 이 글은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뭐 어법 문제 뭐 이 정도에서 그냥 끝나버렸고 그다음 문장 자체가 되게 많죠 이거는요. 그래서 그 문장 집어넣기로도 좀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차라리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다음 중 기호학에 관련해 가지고 다음에 아이들이 언급하는 것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문제들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자, people often think that. 자, 사람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뭐를? They can accomplish more than they actually end up accomplishing. 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이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이. 뭐보다? They actually. 그들이 실제로 결국 성취를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또 뭐를 또 생각한다? Any cost incurred. 자, incurred. 자, 어떤 비용들, 즉 발생되는 이러한 어떤 비용들은 will be as expected. 예상대로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가 결국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 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할 수 있다라고 했지 한 게 아니잖아. 아니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일찍 출근해가지고 동영상을 한 뭐 10개를 찍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럼 10개를 찍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참고로 영상 30분 찍는데 죽습니다 그냥. 내 혼자 말 떠드니까. 그러면은 찍고 나서 휴대폰 충전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인코딩도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결국 한 5개밖에 못 만든 거예요. 내가 정말 많이 이거 찍었을 때가 한 5개, 6개까지 찍긴 했었는데 10개는 죽어다 깨어나도 안 되더라. 자, 그래서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더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이 내용인데 자, in reality 동그라미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in fact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many of us fall short of our work goal. 자, 우리들 대부분은 fall short입니다. 자, 요거 조금 체크 잘 해주세요. short 하는 단어. 요거 지금 이제 어법으로 shortly가 아니고 그냥 short입니다. 그래서 미치지 못한대요. 우리의 일하는 목표에 미치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예산이요. 예산의 어떤 예산의 과다가 흔한 특징이 되어진대요. 뭐에? 큰 공공 프로젝트에 있어가지고. 큰 공공 프로젝트에 있어가지고 예산 초과가 특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 초과가.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장 개수가 많아요. 근데 약간 후보는 3번은 좀 예상할게요. 문장 집어넣기로 한 7개 정도 돼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was supposed to be completed in 1963. 1963년에 700만 달러의 비용을 가지고 완공이 될 것이라고 예정을 잡았답니다. 그죠? 대신에 반면에 그것은요 10년 뒤에 완공이 되어졌대요. 무슨 가격으로?
700만 1억 200만 달러를 가지고 그냥 예상보다 높아졌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현실주의의 부족은 뭐가 아니다? 비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그럼 비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은 not을 빼고 out을 빼면 뭐예요? with cost 이렇게 돼버리잖아. 비용이 함께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쌤도 학원을 이렇게 차릴 때 보면은 대충 예산이 대충 예산이 뭐 한 6천만 원 되겠네 하고 하다 보면은 뭐 더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늦어지게 되고 그다음 재료가 좀 더 추가되고 나면 생각보다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the inability to meet one's goals 하니까 이 사람의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능력, 이거 무능력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못하는 능력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can lead to disappointment, loss of self-esteem, and reduced social regard 하죠. 실망이나 아니면 자존감의 상실이나 아니면 줄어든 어떤 사회적인 어떤 리가드 평가 이런 것들로 이어진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time and money can be wasted pursuing unrealistic goals 합니다. 시간과 돈도 역시 뭐가 될 수 있어요?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 낭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think of 요것도 그래가지고 문장 삽입 하나 예상 좀 할게요. 자, think of someone enrolling a program of study. 자, 등록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래. 즉 한 프로그램에 무엇에 관해서 어떤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래. 근데 관계대명사입니다 이거. 그래서 중립적인 관찰자, 즉 제3자가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그의 능력을 넘어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가지고 배현성이가 영어 기초도 한 개도 몰라. 아주 몰라. 정말 몰라. 근데 지가 20살 돼가지고 토익 학원을 가는데 토익 학원에 상급반을 가겠대. 그것도 900점 반 이런 식으로 가겠대. 그 모습을 제3자인 중립적 관점에서 민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 그가 실패를 하게 된다면 should 다음에 이런 구조는 지금 가정법에서 주어동사 도치된 겁니다. if he should fail 이게 맞는데 should는 보통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실패한다면 뭐 이런 말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혹시라도 실패한다면 이런 건데 자, 상당한 양의 시간과 돈이 will have been wasted 낭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기초도 모르는 놈이 상급 배우려고 하면은 비동사 일반 동사도 모르는 놈이 무슨 문제풀이 찍기 방법을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모르잖아요. 자, 그리고 실망감 때문에 그는요 might be hesitant 주저할지도 모릅니다. 언제? 미래에.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 체크하세요. 요거랑 요거 두 개가 연관이에요. 그래서 미래에는 주저할지도 모릅니다. 뭐 하는 것에 대해서? strive for,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목표들을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지도 모른대. 근데 이 다른 목표가 어떤 목표인데? are truly within his grasp 하니까 그의 영역 안에서 있는, 실제로 그의 영역 안에 있는 다른 목표들을 노력하는데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무슨 소리야? 자, 기초를 한 개도 모르는 배현성이가 토익 상급반 갔어. 시간 많이 걸렸어. 지 점수 오는 거 없어. 어쨌든 실망했어. 근데 여기서 기초반을 이제 들어가겠대. 아니면은 여기서 기초 1이 있고 기초 2가 있다 치면은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조차도 자기는 주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망감 때문에. 아시겠죠?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원래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4번의 내용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일단 보고 잠깐 시간 좀 확인해 볼게요. 자,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9강입니다. 19강. 19강은 그냥 수업 할게요.